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쳐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오히려 며느리를 때리고 내쫓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30년을 성실하게 일해온 남편의 암투병, 그리고 그 순간 드러난 시댁의 충격적인 본성.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정말이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일을 겪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지만 누군가한테는 꼭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올해 50인 평범한 주부고 남편은 52입니다. 결혼한 지는 28해가 됐고 딸이 하나 있는데 25살이에요. 남편은 생산직으로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오는 그런 힘든 일이었지만 한 번도 불평 없이 성실하게 다녔어요. 사건이 시작된 건 3달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기침을 하고 숨이 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한 달이 넘도록 낫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자고 했더니 남편이 괜찮다고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정말 안 좋아 보여서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려갔어요. 검사를 받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그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부를 따로 부르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폐암 3기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가 됐다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말을 못하더군요. 제가 물어봤어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냐고, 완치가 가능하냐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하고 수술도 필요한데 3기이기 때문에 완치율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살면서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딸한테 말해야 하나, 시어머니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됐거든요. 결국 다음날 시댁에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다고 3기라서 치료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정말 상상도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제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를 때리시는 건지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네가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다고. 며느리 주제에 밥은 제대로 챙겨줬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주고 밤늦게 들어와도 밥 차려주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시아버지도 거들으셨어요. 며느리가 집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아들이 병에 걸렸다고. 앞으로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시더라고요. 남편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욕하셨습니다. 심지어 이혼하라고까지 하시더라군요. 아들한테 짐이 될 거면 떠나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하고 둘이서 밤새 울었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하신다고 하면서요. 며칠 뒤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휴직했고 저는 남편 간병하면서 병원을 오갔어요. 항암 치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먹는 것도 못 먹고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 토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병문안을 안 오셨어요. 전화도 한 통 안 하시고요. 대신 시누이가 전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집을 팔아서라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남편이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 대출은 다 갚았고 그나마 이 집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누이가 집을 팔라고 하더군요.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에 한 말이었어요. 집을 팔면 그 돈으로 오빠 치료하고 남은 돈은 시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오빠가 죽으면 그 돈이 다 엄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죽을 거라고 단정하고 재산까지 노리는 게 말이 됩니까?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도 화가 났는지 동생한테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 집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요. 그 후로 시댁하고는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 상대하느니 남편 간병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암 치료를 3달 정도 받았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종양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행히 잘 되고 있다고. 이대로 계속 치료하면 희망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남편도 희망을 갖기 시작했고 딸도 아빠가 나을 수 있다며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험이 있어서 일부는 커버가 됐지만 그래도 매달 몇백만 원씩 나가니까 저축한 돈이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병원 갔다 오면 저녁에 편의점 알바를 하고 주말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딸도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빠 치료비 보태겠다면서요. 그렇게 3달을 버텼는데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문안을 오시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정말 걱정돼서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 치료를 중단하라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3기면 완치가 어렵다고 돈만 낭비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정말 분노했어요. 엄마더러 나가라고 다시는 얼굴 보기 싫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나가시더니 며칠 뒤에 시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충격받아서 쓰러졌다고 다 내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암 환자한테 치료 중단하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오히려 저를 탓하는 거예요. 그 후로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이번엔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시댁에 돈이 필요하다고 남편이 30년 동안 번 돈 중에 일부를 시댁에 보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효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아들이 암으로 고생하는데 돈을 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효도 많이 했다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요. 시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불효자식이라고 욕을 하시더니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항암치료 부작용도 심해지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환자가 정신적으로 안정되어야 치료 효과가 좋은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악화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시댁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이런 부모를 둬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더군요.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 힘내서 이겨내자고요. 지금도 항암 치료는 계속되고 있어요. 남편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시댁하고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요.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억울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남편이 병에 걸렸는데 시댁에서는 돈 얘기만 하고 며느리 탓만 하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남편하고 딸이랑 셋이서 힘을 합쳐 이겨내면 되니까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족이 아플 때 오히려 다른 가족들이 돈만 요구하거나 환자를 포기하라고 하는 경우 있으시던가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저는 남편 곁을 지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시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고 남편만 지키면 되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이명숙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정말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30년을 성실하게 일한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는데 시댁에서는 며느리를 때리고 치료를 중단하라고 하다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상황이네요.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을 때리고 치료비 때문에 집을 팔라고 하고 심지어 치료를 중단하라는 말까지 하셨다니 정말 믿기지 않은 일입니다. 아들이 암으로 고생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명숙 씨께서 남편과 딸과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내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명숙 씨께서 또 다른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후에 더 황당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시네요. 후속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사연 보낸 이명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힘이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져서 다시 펜을 들게 됐습니다. 지난 사연 이후로 2달이 지났는데 남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항암 치료가 잘 먹혀서 종양이 많이 줄어들었고 의사 선생님도 희망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죠. 남편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집에서 간단한 운동도 하면서 체력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다면서 집에 놀러 가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로 걱정돼서 오는 줄 알았는데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신우이가 집에 왔을 때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오빠가 회복됐으니 이제 복직해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동안 휴직하면서 돈을 못 벌었으니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직 완치가 된 게 아니라고 계속 치료받으면서 천천히 회복해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언제까지 집에서 놀 거냐고, 가장이 돈을 안 벌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오빠가 아플 때는 한 번도 안 오시더니 이제 좋아졌다고 하니 일하라고 하시냐고요. 신우이가 발끈하더니 바쁘고 힘들어서 못 왔다고 변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고 오빠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남편이 암투병 중인데 동생을 도와주는 게 말이 됩니까? 신우이를 내보내고 나서 며칠 뒤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큰아들, 그러니까 남편 형이랑 같이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회복됐으니 이제 시댁에 용돈을 보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부모 모시지도 않고 살았으니까 이제라도 효도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명절 때마다 용돈 드렸고 부모님 병원비도 다 냈다고 효도 많이 했다고요. 그랬더니 큰형님이 거들으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부터는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야 한다고. 형님도 부모님 모시느라 힘드니까 동생이 분담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남편이 암 치료하느라 저축한 돈 다 썼다고. 지금 여유가 없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또 저를 탓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돈이 없다고. 집을 팔아서라도 부모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남편이 정말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질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자기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요. 시어머니와 형님이 화를 내시면서 나가셨는데 며칠 뒤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댁에서 친척들한테 소문을 낸 거예요. 둘째 아들이 불효자라고 부모 모시지도 않고 암 걸렸다가 나았으면 이제라도 효도해야 하는데 집만 지키고 있다고요. 친척들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형님만 고생시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겨우 회복하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시더군요. 환자가 스트레스 받으면 재발할 수 있다고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자고. 시댁하고 완전히 연락을 끊자고요.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부모와 형제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요. 전화번호를 바꾸고 나서 한동안 평화로웠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저도 알바일을 계속하면서 치료비를 벌었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충격이 있었어요.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시댁에서 회사로 전화를 해서 남편 복직 날짜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월급을 얼마 받는지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까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며느리도 아니고 시댁에서 회사에 전화해서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있죠? 남편이 회사의 사정에서 앞으로는 시댁 전화를 받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 후로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이번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을 못하니까 직접 찾아오신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군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시어머니를 집에 들였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태도가 바뀌시더라고요. 아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몇백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디가 아프시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내면서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나가셨는데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불효자식이라고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 상태가 또 안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기침이 시작됐고 밥도 잘 못 먹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러다가 재발할 수 있다고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시댁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기로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사를 가자고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자고요.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집을 팔진 않고 전세를 주고 저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갈 겁니다. 시댁에는 알리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들 때문에
남편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거든요. 딸도 저희 결정을 지지해 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하셨다고, 엄마, 아빠가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더 기막힌 일도 있었어요. 시누이가 친정 친척들을 동원해서 저희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친척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몰래 연락을 주셔서 알게 됐는데 시댁에서 남편이 복직했으면 퇴직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남편은 아직 복직도 못했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당분간은 계속 치료받으면서 쉬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남편이 이미 복직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안 보내준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대요. 친척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형님만 부모 모시면 되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이제 전화도 받지 않아요. 남편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명절 때마다 용돈 드리고 부모님 병원비도 다 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남편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완치도 가능하다고요. 이사 가면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곳에서 평화롭게 살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 가족, 내 건강이 더 소중한 거거든요. 저희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내서 벗어나세요. 그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지금도 남편은 열심히 치료받고 있고 저는 남편 곁을 지키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네, 이명숙 씨의 후속 사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였는데요. 남편이 암으로 고생하는 와중에도 시댁에서는 돈만 요구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며느리를 괴롭혔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병문안도 안 오시다가 남편이 조금 좋아지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요구하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환자를 괴롭히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명숙 씨께서 용기를 내서 시댁과 인연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멀어져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힘들 때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라는 걸 이명숙 씨 가족이 보여주셨습니다. 남편분과 딸 그리고 이명숙 씨가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효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명숙 씨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그리고 남편분께서 하루빨리 완치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했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